제가 시작하기 전에 단상을 좀 치워주시죠. 지금 치워주세요. 단상을 치워달라고 그랬던 게 제가 언제나 발표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같고 하나는 공평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려고 이게 가운데 있으면 한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치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를 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김성우라고 합니다. 김앤장은 법률 자문을 하는 곳이긴 한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환경에너지 같은 이슈에서도 현장에 전문성이 다 있어야 고객을 잘 도울 수 있다는 생각하에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여기에 와서 환경에너지 전문가로서 내부적으로 자문을 또 대외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WF가 처음에 저희에게 이제 말씀을 이 발표 요청을 주셨을 때 지원도 주셨고 발표 요청 주셨을 때 기업의 행동을 좀 변화하고 싶은데 어떤 메시지가 좋겠느냐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회계사님들하고 변호사님들하고 저하고 연구소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결론을 내게 돼서 쉐어하게 됐습니다. 이제 앞에서 윤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전부 기업이 이거 해야 된다, 어렵지만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 다 주셨는데요. 저는 좀 제가 기업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기후 전략이 전공이니까 저는 기업한테 좀 부탁하는 그런 입장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키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사회의 역할입니다. 제 슬라이드 전부 저희가 연구했던 결과도 그렇고 전부 이사회의 역할에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회 멤버가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사회에 보고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막상 그래서 저희 이 질문 그 제목은 TCFD가 우리 기업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TCFD에 대한 설명을 조금 지나가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사회의 역할이 이제 강조되는 것은 기후 변화 관련된 기업의 역할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어 왔었는데 제가 한 20년 정도 이 분야에 쭉 있으면서 최근에 새로운 기업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크게 나눠보면 정부에 의한 요구가 있을 수 있고요. 정책이나 규제에 의한, 그 다음에 NGO에 대한 요구, 오늘 아침에도 들으셨겠지만 WWF 재팬이 토요타의 행동 자체를 바꾼 게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자의 요구가 최근에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강력하고 또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업 중에서도 그동안에 만약에 환경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이사회의 역할로 올릴 때가 된 것 같고 왜 그런지를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앞에 이제 그 중에서도 투자자의 압력,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가 기후 행동 관련된 요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공교롭게 9월 17일 날 두 개가 똑같은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우리나라 신문들을 쭉 다 보거든요. 이제 기후변화, 뭐 신재생 에너지, 환경에너지 등등등등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두 개가 이제 우연찮게 같은 날에 올라왔는데 ING가 지금 기업한테 대출하고 있는 규모가 전 저렇게 큰지 몰랐는데 600조가 넘더라고요. 600조가 넘는 론 포트폴리오를 그 대출을 받는 기업들의 기후 행동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를 해서 뭐 그 다음에 대출을 깎아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냈고요. 발표를 했고 평가의 목적을 맨 마지막에 기사 마지막에 적었는데 이 평가의 목적은 내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 기업의 이사회 보드룸 이슈로 이 기후 이슈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저 기사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들어가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그 디맨드가 있고 무엇 때문이길래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투자자의 이제 새로운 기후 행동에 대한 새로운 압력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의 중심에는 TCFD가 있습니다. 그래서 TCFD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TCFD라는 것은 슬라이드가 좀 비지한데요. 제가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나중에 다 스타디 하시라고, 슬라이드는 좀 비지하지만 설명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TCFD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년 전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태스크포스 팀의 이름이 TCFD입니다. 기후 행동 및 기후 정보를 기업들이 잘 공개하도록 촉진하는 글로벌 구루의 팀입니다. TCFD는. 그래서 2년 동안 이 TCFD 이 기후 관련 글로벌 구루들이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기업한테 이렇게 기후 행동을 하고 이렇게 기후 정보 공개를 해라 라고 레코멘데이션을 작년에 냈고요. 올해 그 레코멘데이션하고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CFD부터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TCFD 설명 간단히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도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이제 TCFD의 레코멘데이션이 나오니까 한국은행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논평한 바 있어서 이거는 그냥 글로벌에서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나라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CFD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영향을 지금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전환 리스크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기회가 있고 왼쪽 밑에 피지컬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들은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걸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각종 그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나라는 지금까지는 제가 노란색으로 박스 쳐놓은 폴리시 앤 리갈에만 반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환경팀에서 대부분의 실무를 담당하고 의사결정안을 만들어서 위에 보고하는 형식. 그러니까 실질적인 담당 업무 프로세스가 좀 환경팀 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이 전체, 어퍼튜니티가 전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TCFD의 레코멘데이션을 이제 2년 동안 1년 동안 그 글로벌 구루들이 글로벌 기업들이나 금융기관한테 이렇게 행동해라, 또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정보를 공개해라라고 추천한 4가지가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TCFD의 레코멘데이션인데요. 어찌 보면 좀 뻔한 얘기처럼 들리실 것 같아요. TCFD의 추천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기후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가버넌스를 갖추고 스트래터지를 세우고 리스크를 매니지하고 타겟과 매트릭스를 셋업해라. 이게 끝이거든요. 그걸 자세하게 다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듣기에는 공자님 말씀처럼 들린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볼 때도 그랬고요. 잠깐 다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해석하기 전에 제가 2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요. 하나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ING 같은 투자자가 여러분들의 기업에 대출을 하고 있는데 그걸 평가해서 대출 포트폴리오를 바꾼다면 그러면 자본 조달 비용이 달라질 거잖아요. 자본 조달 비용은 달라지고 아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달라지겠죠. 그게 대출이든 주식이든 다 달라지겠죠. 그럼 기업에는 주주를 대응하는, 이사회가 주주를 대응하는 방안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대출을 대응하는 재무관리부서가 다 서 있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 만약에 기후로 인해서 투자자의 디맨드가 바뀌었을 때 그걸 대응하는 게 환경팀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사회여야 될까요?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2번째 질문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보드룸에는 수백억, 수천억의 투자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보드룸에서 일어나는 투자 의사결정의 빅 어썸션은 뭐냐면 이걸 한번 투자하면 이 공장이나 건물은 30년, 50년을 간다. 이렇게 실제로
가정을 하고 경제성 평가를 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탄소의 가격이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거기에 탄소 가격을 집어넣는 거는 환경팀의 역할일까요? 이사회의 역할일까요? 제 화두는 전부 이사회의 역할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디맨드가 바뀌었으니까. ING가 저런 포트폴리오를 체크를 안 하고 그냥 ING도 기존의 주판만 튀겨서 대출을 주는 걸 계속 한다면 주주 대응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근데 ING가 바뀌었으면 기업에서 주주 대응하는 논리도 팀도 역할도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제는 이사회가 대응할 때가 됐다. 레코멘데이션이 4가지인데요. 저희 기업 참고상 이렇게 제가 약간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버넌스는요, 단순히 가버넌스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거든요. 저희 기업한테. TCFD가 이사회에서 실제 기후 관련 의사결정을 하세요. 아니면 적어도 관심을 가지세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스트래터지는 환경팀이 각 공장으로부터 어떻게 펌프 바꾸고 보일러 바꾸고 에너지 줄일 수 있는 걸 딱 모아서 호치케스 찍어서 위에다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에 기후변화를 녹여 넣으라는 겁니다. 기업의 코퍼레이트 스트래터지에 이걸 녹여 넣으라는 겁니다. 탑 프라이어리티로 놓으라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어딘가에 적절한 데 끼워 넣으라는 겁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프로세스를 가지라는 겁니다. 2차 계획기간 할당이 우리가 적다. 그러면 당장 내년에 살 건지 말 건지를 의사결정하는 건 프로세스가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아니고요. 원 프로젝트 리스크 매니지먼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프로세스를 가지라는 겁니다. 계속 시나리오 베이스로 30년 오늘 1.5도씨, 2도씨 할 때 그랬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왜냐하면 언설튼하니까 그렇습니다. 언설튼하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프로세스로 가져라. 우리도 유연하게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게. 네 번째 타겟 앤 매트릭스는 이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 다 타겟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먼저 발표하신 분들이 다 얘기했듯이. 그러나 만약에 타겟을 달성 못하면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컴펜세이션 또 인센티브에 전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같이 가져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바꾸니까 조금 덜 공자님 말씀 같잖아요. 그런 레코멘데이션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 위에선 빨간색만 보시면 되는데 위에 저 허브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서 저희 나라 기업들은 여기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부 다 이 바퀴를 다시 창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들이 1년 동안 고민했던 걸 여러분들 그대로 흡수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를 여기 보시면 스트래터지도 있고 이거를 스트래터지는 전체 섹터는 이렇게 하시고 또 각각의 예를 들어서 뱅크나 아니면 제조업 섹터는 이렇게 하셔라 라는 기본적인 레코멘데이션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된다. 아키브도 있고요. 그러니까 ING처럼 또 이사회 역할이 강조되는 슬라이드가 또 이 슬라이드인데요. TCFD가 이제 좀 강력한 게 매년 재무장관 회의 G20에 보고를 합니다. 성과를 보고해야 되니까 TCFD도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임프루브먼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자기네들이 했던 성과들을 막 알리고 하는 과정에서 그 글로벌 NGO 중에 CDP라는 이제 여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CDP가 원래 기업의 이제 공개 데이터 카본 관련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걸 공개하는 그 NGO거든요. 근데 CDP가 TCFD가 제안한 걸 그대로 받아서 그 항목들 갖고 기업한테 설문해서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공표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X축에 리스크 랭크고요. Y축에 opportunity 랭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자동차 업종에 있는 글로벌 회사를 쭉 뿌려놓은 건데 TCFD의 레코멘데이션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각 기업이 리스크나 opportunity에 얼마나 vulnerable하고 얼마나 resilient한지 일단 기업들을 이 4사분면에 뿌립니다. 뿌린 다음에 이들이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잡고 있거나 리스크를 얼마나 더 잘 해지하고 있는지를 서클의 크기로 저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아까 저희가 이제 많은 평가를 했지만 이 CDP가 그냥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앞으로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리고 BMW하고 다이밀러 벤츠가 있잖아요. 저 둘은 저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저 대응은 누가 해야 될까요? 이 대응을 이걸 만약에 이 서클의 크기를 높이거나 아니면 서클이 저 위에 1사분면에 있던 걸 3사분면으로 내리기 위한 노력을 환경팀이 해야 될까요? 이사회가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사회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제 그렇게 제가 몰아가기도 하고요. 그럼 그 증거를 좀 들어드려 볼까 합니다. 파이낸셜 임팩트인데요. 숫자로 좀 뽑아봤습니다.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그래서 재무 가치로 한 얼마 정도의 손실이 있겠다라는 계산을 할 때는 저희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보다는 질타가 훨씬 많을 수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동의할 만한 아이템을 갖고 왔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영향을 한번 재무적으로 뽑아본 겁니다. 왜냐하면 배출권 거래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출권이라는 게 가치가 거래시장에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시면 딱 나오니까요. 논란이 있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한번 해봤냐면 이런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얘기고요. 이 시뮬레이션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이제 회계사님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결과인데요. 저희가 TCFD가 업종을 구분해 놨습니다. TCFD 보고서 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TCFD 따라갈 거니까 제가 업종 구분도 그냥 TCFD가 나눈 업종 구분에 우리나라에 있는 한 900개 되는 회사들을 여기다 다 뿌렸습니다. 저희 나라 회사들을 재무정보하고 온실가스 정보가 다 있는 회사들, 교집합으로 있는 회사가 한 633개쯤 되거든요. 그 회사들을 이 각각의 섹터, 그러니까 업종별로 쭉 다 뿌린 다음에 거기에 그 업종별로 지금 우리나라 온실가스 로드맵상 산업계가 줄여야 되는 양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한 2달 전에 산업계가 줄여야 되는 양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로드맵상 산업계가 줄여야 되는 양에다가 지금 현재 배출권 거래 가격도 인터넷 들어가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논란이 있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줄여야 되고 또 그 가격은 그렇고 줄여야 되는 Q하고 P가 전부 다 명확한 거니까요. 그랬을 때 요 밑에 두 개 줄, 즉 기업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두 개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다르다면 회계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결국엔 보드룸에서 이사회에서 관심 가질 만한 인디케이터로 바꾼 게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맨 마지막 두 줄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섹터가 영향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섹터의 구분은, 업종의 구분은 혹은 부문의 구분은 TCFD의 구분입니다. 저희 나라 구분은 아니고요. 저희 나라 업종을 저기다 뿌린 거죠. 잘 안 맞는 건 빼고. 에너지 섹터는요. 기업 가치가 35% 떨어집니다. 내가 100억에 팔 수 있는 회사였으면 65억 되는 겁니다. Materials and Building 섹터는 기업 가치가 19% 떨어집니다. 100억에 팔 수 있었으면 81억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사고 팔 때는 오퍼레이팅 인컴, 프로핏에 곱하기 몇 해서 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작은 양은 아닙니다. 그냥 배출권이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코퍼레이트 밸류하고 연동시켜서 얘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럼 또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저희가 배출권 가격도 지금 현재 가격에 가정을 했는데 현재 가격이 계속 가면 좋지만 더 올라갈 확률이 내려갈 확률보다는 많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1.5도씨를 운운하는 마당에 그렇다면 이게 더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거는 저 가치를 프로텍트하는 롤은 환경팀의 롤일까요? 이사회의 롤일까요? 또 세임 퀘스천이고요. 저희 나라의 공시제도를 좀 보니까 공시제도가 저 왼쪽에서부터 영어로 돼 있어서 더 헷갈리는데 저 공시제도는 맨 왼쪽에 있는 건 유가증권시장의 세부 규정이고요. 두 번째는 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고 세 번째는 저희 보시는 것처럼 환경기술 산업지원 법이고요. 저탄소 녹색성장법 맨 마지막입니다. 여기 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공개해라 라고 하는 게 자발적으로 있기도 하고 저희 공시 규정이
자발적으로 있기도 하고 혹은 강제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맨 밑에 보시면 한계점이 뭐냐면 지금 이 모든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의 디맨드가 바뀌었잖아요. ING가 대출을 평가하니까 디맨드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투자자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공시해야 되잖아요. 투자자가 리스크나 어퍼튜니티를 내가 투자한 자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 공개해야 되는데 이 정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저희가 갭 애널리시스를 해보니까 왼쪽에 있는 이제 두 열은 TCFD의 레코멘데이션인데 맨 오른쪽에 저희 나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기업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갭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떤 갭이냐 하면 이사회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가 없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기업 전략에 녹여놓은 데가 별로 없고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내에 기후변화가 들어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펜세이션 시스템이 당연히 없고요. 이걸 뭐 지금부터 왕창 하라는 건 아니고 일단 고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누가? 이런 걸 다 고려하는 건 누가 해야 되나? 이 사회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서제스천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 올렸던 거를 다 그냥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맨 처음 출발이요. 디맨드에서 출발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저희 기업은 너무 멀리 보는 거 지금 만만치 않은 이슈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제가 기업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게 이제 그렇게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디맨드부터 시작을 해서 디맨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래서 G20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낸셜 임팩트가 지금 현재 있는 임팩트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부서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보드룸에서 챙겨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롱텀하게 TCFD가 얘기했던 가버넌스 스트래티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타겟을 챙겨볼 때가 됐고요. 여기에는 그 R&R이 보드하고 매니지먼트의 R&R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맨 밑에서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업은 전부 쉐어홀더 인게이지먼트 스트래티지가 전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 대응 전략은 어차피 이사회 챙기는 팀에서 이사회의 큰 역할이 주주 대응이기 때문에 계속 해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주의 디맨드가 바뀌었습니다. 주주의 디맨드가 계속 바뀌고 있고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는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서 이걸 주주 쉐어홀더 인게이지먼트 차원에서 좀 바라볼 때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제 발표를 마칠 텐데요. 오늘 오전에 그 IPCC에서 IPCC 스페셜 리포트 저자가 워크숍에서 발표했는데 상당 부분 분들은 또 안 계셨을 수도 있잖아요. IPCC에서 이제 그 10월 6일 날 채택한 보고서의 핵심은 1.5도씨까지 우리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2.4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든다. 간단한 골자인데 어떻게 하느냐? 네 가지 축을 얘기했거든요. 오전에. 이거 그 저자가 얘기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네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deeper cut, 그러니까 감축이죠. 두 번째가 investment, 투자죠. 세 번째가 행동, 기후 행동이잖아요. 네 번째가 기술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얘기했던 네 가지, 감축, 투자, 행동, 기술, 이거 다 누가 하는 건가요? 이걸 환경팀이 하는 건가요? 이사회가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